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블러드 금리 7% 발언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2022년 11월 JD 부장구소 19국이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 부장부터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블러드 제약적 금리 5에서 7% 여파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35%, S&P 500 지수는 0.31%, 다우존스 지수는 0.02%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메인 뉴스입니다. 블러드 금리 7% 발언 과연 할 수 있을까?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의 강경 매파 발언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 피크를 높아도 약 5% 정도로 보고 있는데 블러드 총재는 7%까지도 올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7% 얘기는 처음 나왔죠. 그러자 나스닥은 한때 1.6%대까지 밀리며 크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 지수를 밀어 올리면서 나스닥은 0.35% 정도로 끝났습니다. 심지어 애플은 1.29%나 올랐습니다. 10월 CPI가 7.7%로 인플레이션에서 떨어지자 달러 약세가 나타나기 시작되었는데요. 그러자 강달러에 숨죽이고 있던 금, 은, 미국 국채, 원화의 가치 등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통화 가치들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르자 연준 위원들은 돌아가며 기자회견에서 강력하게 긴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블러드 총재의 매파적 발언 이후 나스닥은 크게 밀렸지만 이내 회복했죠. 시장은 물가 하락세가 완연한데 과연 연준이 금리를 올려가며 경기를 박살낼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신규 주택 착공 실적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마지막에 나스닥이 다시 반등을 만들어냈죠. 실업률도 빅테크를 비롯한 기업들이 감원을 하니 이제 슬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11월 CPI가 이번 10월처럼 떨어지면 그때는 주가가 확실하게 솟구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준 위원들은 아직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강경 발언 위주로 시장에 경고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온다면 연준 위원들도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장은 연준의 말을 100%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즉 연준의 말과 관계없이 랠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프리마켓에서 거래할 때 주의할 점. 프리마켓은 영어로 프리마켓이며 우리나라 말로는 개장 전 거래 시장을 의미합니다. 애프터 마켓이라고도 하죠. 뭐 영어로는 제가 이제 글을 써놨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글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프리마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증권사에서는 기존 거래처럼 거래해도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키움증권 등은 프리마켓 거래는 꼭 풀다운 메뉴에서 애프터 지정으로 바꿔놓고 거래를 해야 거래가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썸업 타임이 있었을 때는 오전 5시에 장이 끝나고요. 5시서부터 7시 사이의 거래와 오후 5시에서 10시 30분 개장 전까지의 거래가 프리마켓 거래입니다. 서머타임 이후의 경우는 오전 6시에 장이 끝나고요. 6시서부터 7시까지의 거래와 오후 6시서부터 11시 30분 개장 전까지의 거래가 프리마켓 거래입니다. 오전 8시는 되어야 서머타임이 이후에 오전 8시까지는 되어야 이제 정상으로 보는데 7시까지 이제 그러니까 지나면 거래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7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마켓이 그 서머타임 이후에는 6시에서 7시까지 1시간 정도 거래가 된다고 보입니다. 삼성증권은 낮에도 거래가 됩니다. 서머타임은 올해만 있고 내년에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래를 하다 보면 프리마켓에서 거래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끝났는데 늦잠을 자서 장이 끝나고 거래를 할 경우 말이죠. 이때 주의할 점은 거래가 많은 종목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뜸한 종목을 거래할 때 문제가 됩니다. 거래가 뜸하면서 가격마저 10달러 이하로 낮은 종목들은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데요. 팔아야 할 때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야 할 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격 왜곡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7.1달러의 가격에 프리마켓의 가격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7.1달러에 이제 거래가 된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행적으로 살 때는 1달러 높게, 팔 때는 1달러 낮게 팔라고 합니다. 그러나 7.1달러 정도 되는데 살 때 1달러 높게 8달러를 걸어 놓으면 무려 10%보다 비싸게 사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뜸한 종목은 사람이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7.1달러를 8달러에 걸어도 8달러의 거래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원래 장이 열리고 본장에서는 7.1달러의 가격에 8달러를 걸어 놓아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7.11달러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실제 가격에 맞게 거래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거래가 뜸한 종목은 어떻게 사야 합니까? 7.1달러가 만약에 프리마켓 가격이라면 꼭 사고 싶다면 7.11달러, 뭐 7.12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걸어 놓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가 꼭 살 가격에 걸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도 거래가 안 된다면 본장이 시작하고 거래하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프리마켓에서는 살 때 너무 높게 거래하면 안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장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블러드 금리 7% 발언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장연구소의 소장 주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